네, 오늘은 자녀 성공 실패,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보건사회교육원 데이터가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데요. 자녀 성공 실패, 부모 책임이 매우 크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66.9%라고 나왔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5세에서 59세가 70.1%로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더 많고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동의율도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모들이 인정한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 책임으로 이제 완전히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만약 미국의 부모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나올까? 물론 미국도 자녀의 성공에 부모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 비율이 AI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30에서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와는 거의 반 정도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은 사회 취업 방식이 매우 유연하다는 것이죠. 취업과 해고가 좀 더 자유롭고 학벌보다는 능력이나 가치관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AP 통신사라는 미국 언론사에 취업을 할 때 두 가지를 꼭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AP 통신사뿐만 아니라 미국 직장이라면, 영국 직장이라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왜 이 직장을 갖게 됐는지, 그동안 너의 삶과 이 직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너가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이 잡을 갖게 되면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말하자면 서구 사회는 너가 어떻게 이 잡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이걸 내가 입증시키지 못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학벌부터 먼저 따지죠. 그리고 서양은 개인주의 철학이 강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너의 몫이고, 그래서 독립을 많이 시키죠. 가정문화 차이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독립성을 가리키는 것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끝까지 내 자식은 내 책임진다. 심지어 동반 자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한국입니다. 어떻든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 왜 유독 부모 책임인식이 강할까? 그 나름대로 한국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입시나 취업이 부모 투자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학원이라든가 입시 학원이라든가 혹은 해외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모 경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높은 학벌주의와 정규직 진입의 어려움, 이런 것이 바로 부모들이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부모가 만들어준 출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엘리트층들은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엉터리 인턴을 시킨다든가 엉터리 이 취업을 시키고 경력을 만들어주고 인턴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효문화와 가족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성공하면 효도고 실패하면 불효라는 이런 인식이 과거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계층을 사실상 결정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더 못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인식이 강하고 부모도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모의 노년은 더 괴롭습니다. 자, 부모가 재력이 있어서 도와줘도 더 도와달라고 자녀는 요구하고 있고요. 감사도 도와줄 고난 하루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더 도와주지 않는다는 기대감 이런 것이 죠.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인식이 있고 유산 다툼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이 앗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재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꾸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는 원수가 됩니다. 이래서 늙어가는 부모는 더 괴로운 것이죠. 자식이 부모 모시지 않는 사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는 이중고, 삼중고의
빠지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과잉 개입을 하고 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금 과잉 양육 부모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해서 무슨 일이든 나가서 직접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제슬기 부모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슬기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는, 심지어 대기업에 취업하는데도 부모가 전화를 하고, 공무원이 된 자녀 승진에도 부모가 개입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부모, 소황제 부모, 이런 것이 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부모들의 빗나간 전 사랑이라고 봅니다. 자, 부모의 노년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물론 자녀의 상황이나 또 상호 관계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성장한 자녀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부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을 헌신,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도움도, 경제적 지원도, 상호 경계선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하게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삶, 생활은 우리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삶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롭다 보니까 자녀 찾아가고 손주 찾아가고 저는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도와준다.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빈둥지 증후군으로 가게 되면 더 큰 불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칙을 두고 생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부모도 먼저 내가 재정적 자립을 유지해야 된다. 나는 내가 자식을 도울 수 있어요. 직장 초년생 자녀는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적 자립 유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 정서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 충실하고 외로움을 자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내 취미 활동, 내 봉사 활동, 내가 유튜브 활동하는 이런 것, 내가 무료 강의하고 이런 것은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이제 누구에게 그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건강 관리가 자녀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 관리하면 그만큼 자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설정합니다.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지만 기대치는 항상 낮춰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준다. 이런 것을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저는 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녀와 나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녀도 그런 것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